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방이 완전 별로였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종목보다도 지금 시장 대응,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나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지금 음, 원래 앞전에서 이제 하락한 거에 대한 거는 앞전에 하락한 거는 뭐 이제 어, 뭐 건설주나 뭐 이런 거랑 뭐 시장 우려 이런 거가 이제 동반돼 가지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면 지금은 일단 미국 긴축 정책 에 제대로 공포심이 확산돼 가지고 그래서 하락을 아주 폭락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그렇고 어, 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뭐 예견이 돼 있었던 거고 앞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이거 예전에 실강할 때나 VIP 분들한테는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음, 지금 폭탄 돌리기 중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아직도 폭탄이 터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이라는 어떤 그 지금 문제점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에 대한 어,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폭탄이 터졌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실제 폭탄이 터지는 거는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달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힘을 잃는 경우가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고 사실상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코로나 때 이후로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주가의 상승은 이거는 양적 완화로 인한 상승이에요. 예, 달러를 풀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서 그 돈을 쓰게 해요. 예, 쓰게 해서 경제 활동을 시켜서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양적 완화예요. 예, 결국에는 달러를 푸는 건데 그 달러를 푸는 게 결국에는 주식으로 많이 풀렸어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예,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재무구조 보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사실상 뭐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어요. 얘네들이 국민들이 돈을 썼나요? 경제에 안 쓰고 다 저축하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음, 상승을 한 이후에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저축하고 자기네들 돈 안 쓰고 막 이러면서 돈을 축적해 놓으니까 예,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또 그 돈을 계속 풀어야 돼. 애초에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됐다는 저는 주장이었는데 달러를 풀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국민재원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힘들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었지. 근데 지금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 어? 자기 개인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사업 나아졌나요? 생활 좋아졌나? 수입이 나아졌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은 계속 풀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예.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쓴 만큼 자기네들 월급 들어온 거나 이런 거는 모은단 말이에요. 모으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목돈이 생긴 거잖아. 어.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기 개인 돈, 이제 월급을, 기본적으로 월급은 다 받잖아. 월급 줄어든 사람은 없어요. 예. 이렇게 일을 잘렸거나, 아예 뭐, 무급휴직 뭐 이런 거면 모를까, 대기업 다니고 이러신 분들 지금 뭐 일 잘렸다는 분들 있나요? 없는데, 지금 대기업 취직자가, 그 다음에 공무원 취직자가 150만 명, 160만 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대기업 취직자, 그러니까 기업, 우리 국내 뭐 한 300대 기업?
200대 기업, 300대 기업인가 하는 그 취직자도 1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통 합쳐서 300만 명 정도 되고 그 300만 명 중에서 뭐 잘리거나 뭐 이랬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경제는 돌아가고 회사는 다 실질적으로 이제 잘리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돈을 풀고 이거는 돈을 풀었을 때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 아니 제 머리에서도 나오는 논리인데 그 윗대가리에서 안 나왔을까요? 예. 그 정책 짜는 사람들은 안 나왔을까요? 결국엔 뭐냐면 표심이고 정치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었고 결국에는 그걸로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엔 돈을 풀어야만 표심을 얻는 거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결국에는 대선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 그때 그 싸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양쪽 하나를 시작한 거죠. 예. 결국에는 바이든이 이겼지만, 예. 결국 폭탄은 바이든이 떠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서는 엄청 풀어내놓고 지금은 또 이제 돈을 푸는 거를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라는 건 자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물가 상승을 좀 막고 유지하려면 경제가 기업이 돈을 벌고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일정 금액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들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 그러죠. 부자들이 사다리 걷어차요.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벽이 있고,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다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 소수들은 이 사다리를 걷어찬다 그래요. 음. 다른 서민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자가 되면 결국에는 이 화폐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너도 나도 부자가 아닌 너도 나도 서민이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못하게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폐의 가치를 올려놓은 상태여야 되고 왜 소수들만 돈을 가지고 있느냐? 예, 부자들만 돈을 가지고 있냐?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한 그릇에 한 그릇에 물을 꽉 채워 놓느냐? 예. 한 그릇에 물을 꽉 채워 놓느냐? 이게 셀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이 같은 양의 물을 수백 개, 수십 개의 그릇에 나눠 놓는 거예요. 응. 수십 개의 그릇에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응. 그 어떤 게 리스크가 클까요? 물론 이게 한 번 넘치면, 응. 한 번 넘치면 많이 흘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대비할 수 있는, 뭐, 계획이 적어요. 적고 리스크가 적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이 물통을 하나로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모양의, 그러니까 이게 그릇도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다양한 그릇.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이제 물결 모양이 있고, 어떤 거는 뭐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뭐 엄청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릇들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것처럼. 예, 그럼 결국에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어떻게 될 거야?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돈을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바구니에 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했어요.
그걸 안 했어. 다양하게 담아줬어요. 화폐를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야. 양적 완화를. 결국에는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다. 개소리라 그랬죠. 제가 전에도 계속 개소리라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테이퍼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에는 했던 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내놓은 정책이 긴축이에요. 근데 이 긴축은 뭐냐면, 이 긴축 같은 경우는,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극단적이에요.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이렇게 긴축 말고 테이퍼링은 단순하게, 어,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를, 순차적으로 경제에, 예, 리스크가 없을 정도로, 최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음,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유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달러 유통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달러를 덜 찍어낸다는 거예요.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예요. 경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금 힘들지만, 경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양적 완화였는데, 지금 이게 양적 완화인 거야? 절대 아니죠. 긴축은 극단적이에요. 경제가, 경제고 나발이고, 어,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음,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경제 활동에 그래도, 그러니까 타격은 오지만 조금 적당선에서,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지. 결국 따지고 보면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뭐 모든 걸 다 해요. 세금 인상. 결국엔 우리나라도 세금 인상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네, 세금 인상, 금리 인상. 어, 갑자기 막 늘어나죠. 그 다음에 국채 매각해요. 어, 국채 매각. 그 다음에, 재할인율. 재할인율은 지금 이제 그 미국 그 중앙은행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찍어라는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달러를 안 찍어내고 필요한 달러를 시중에서 얻는 거예요. 시중 은행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 이제 은행들. 그런 걔네들 은행은 왜 돈이 많겠어요? 국민들이 돈이 많으니까 제2 은행도 돈이 많겠죠. 그럼 그 은행들한테 대출을 하는 거예요. 예, 중앙은행이. 걔네들한테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채무가 생기는 거죠. 채무 관계가 성립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백날에도 이거 백날에도 사실, 예, 달러 그렇게 안 타요. 예. 왜냐면은 이거 국채 매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국채를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계속 산단 말이야. 결국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중국이 계속 달러를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고, 음,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우리 국내 국채도 사들이고, 미국은 거의 전 세계 웬만한 이제, 어, 미국 웬만한 이제 달러가 유통될 수 있고 좀 경제가 좀 괜찮은데 국채를 엄청 사들이고 있단 말이야, 중국이.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채가 누가 들고 있는지 개방 안 하잖아요. 예. 원래 한 5년 전인가까지는 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방을 안 해요. 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위험하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국내 국채를 거의 5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자원, 뭐 이런 거는, 어, 둘째 문제고, 문제긴 문제지만, 둘째 문제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입지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자기네들의 힘이, 지금 미국이 세계 1위, 강국이라는 1위라는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 장벽을 설치할 때부터, 음, 그때부터 미국은, 진짜 많이 힘들구나,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고. 음. 아직까지도 유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장벽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음, 외부의 장벽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내부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그거고, 장벽을 세운 곳들은 대부분 다 거의 역사에서 대부분이 무너졌다고 해요. 당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만리장성도, 진나라가 이제 만리장성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그 이제 또 내분이 일어가지고, 그 진시황이 금방 죽었잖아요. 만리장성 세우고. 맞나요? 그 이제 내부에서 또 다시 갈라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로 또 속국이 되고, 통일이 되고 뭐 이랬고, 그다음에 뭐 베를린 장벽 같은 경우에도, 서독인가요? 동독인가? 동독이, 실질적으로 이제 차단은, 소독가의 차단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내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차단이었죠. 이거 동독 맞나요? 맨날 헷갈려 이거. 네, 동독. 맞죠. 음. 그러니까 내부의 이탈자를, 시민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겉으로는 이제 서독과의 분리 뭐 이런 걸로 지었지만 결국엔 자기네들이 베를린 장벽을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망해서 흡수됐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와의 차단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부의 문제는 원래는 뇌출혈이나 이런 것도 막으면 되잖아. 막을 수 있을 때 막으면 되는데 못 막으니까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위험한 지금 시기고 결국에는 저는 얘기하려고 했던 거 뭐냐면 요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달러 태우는데 지금 제일 쉽고 빠르고,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결국은 주식이랑 코인. 지금 주식이랑 코인에서 엄청나게 달러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조 원씩의 수조 달러의, 예, 달러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달러 태우기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결국에는. 예. 지금 보시면은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응?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기 있던 달러가 여기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100달러가 있었으면, 지금 여긴 몇 달러일까요? 지금 거의 한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00조 달러였으면 이게 100조 달러였잖아요. 100조라고 하긴 조금, 뭐한 그냥 1조라고 합시다. 1조라고. 1조라고 합시다. 이게 공이 몇 개 들어가? 1조면은 100억이 공 10개. 그러면은 거기에 두 개 더하면은 12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예요, 1조. 1조가, 1조잖아요. 1조가 지금 80조가 된 거예요. 8천억이 된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8천억이 됐다는 게. 1조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하루 만은 아니죠. 거의 뭐 음,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요때가 1월 4일이니까 아직 1월이 끝나지도 않았죠. 보름 만에 20조가 증발, 2조가 증발, 2천억이 증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2천억이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천억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8천억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1조지, 이게 말이 1조지, 이거를 뭐 1조 달러로 따지면 또 천조 원이고, 천조 원에서, 800조 원으로 빠진 거예요. 그럼 200조 원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보름 만에. 15일 만에. 이거 15일만 더 해봐요. 예. 그러면은 이거, 5천억으로 떨어져요.
5천억으로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딱 2달 하면은 적정 주가 와요. 지금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때 맛을 봤거든. 아, 이렇게 쫙 빼니까 급격속으로 쫙 빼니까 꽤 오랫동안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양적 완화였잖아요. 예.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이거는 양적 완화였잖아. 응. 근데 앞으로 지금 빼놓고 다시 이제 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경제 성장이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 예. 그러니까 돈은 많이 안 푸는 상태에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경제 성장으로 발전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은 물, 물가는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수출 수입이 활발해지고 내부에서 내수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결국엔 이제 내수에서 돈을 많이 써서 그 내수가 감당이 안 돼서 수입을 하는 거고 음? 수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내수가 내수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수 포화가 아니지 내수 수요가 감소한다기보다는 그거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수로는 활발하지 않을 때 외수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안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빠르게 달러를 태우고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지거든. 자기네들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어지거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탈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찍고 밑에서 좀 많이 오래 놀 거예요. 여기서 조정 기간이 좀 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올라올 확률은 없고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더 태워야 된다. 얘네들은 이제 겨우 2천억 정도 태운 거고 만약 여기서 그만 태우고 이렇게 올린다. 음. 또 이제 긴축전체 끝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금방 끝내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결국엔 폭탄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폭탄을 해제해야 되는데 폭탄을 다시 돌려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얼마 안 빼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결국에는 어, 폭탄을 그냥 돌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을 결국엔 누가 떠안을 것 같아요? 예, 부자들? 윗대가리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폭탄은 여러분들이 떠안아야 돼요. 절대 자기, 아니 어떤 미친 부자가 자기네들이 혼자 딱 자기가 안고 터트리겠어요 그걸? 어, 절대 안 하죠.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 폭탄을 어떤 부자가 안고 터지면은 완화시킬 수. 그게 뭐였냐면은 과거에 그게 뭐였냐면 요거. 과거에 그게 뭐였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로 보면 딱 알 거예요. 과거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요거예요. 리먼 사태예요. 몇 개의 기업이 안고 터트려 버렸죠. 네. 그 폭탄 안고 터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부동산 정책 뭐 때문에 엄청나게 그 대출 엄청 퍼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환이 안 되는 대출을 막 그냥 퍼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터진 거거든요. 상환이 안 돼. 그러니까 상환 만기 시점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게 이제 요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과거 차트가 안 나오네.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년 만기로 이제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98년도, 9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부동산 전체 대출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였는지. 어, 그 리먼 사태에 다른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씨, 갑자기 또 리먼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죠.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대출을 너도 나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대 1금융 뭐 이런 데서 걔네들이 이제 직접 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하청을 주고 그 하청 준 애가 또 하청을 줘가지고 그 돈이 부족하잖아. 대출은 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나중에 결국엔 회수가 될 거라는 예상하에, 음, 돈은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청 뿌리들이 대출을 해주고, 어, 그걸 이제 받아먹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지니까 얘한테 너네 이렇게 채권을 주고 해놨는데 얘네가 망하니까 얘네한테 돈 회수가 안 되니까 그 위에가 또 망하고, 그럼 그 위에한테 또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또 위에가 밑에가 망하니까 돈 회수가 안 돼서 또 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리먼 브라더스 이 투자은행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망하게 부도가 나면서 이제 리먼 사태라고 알려진 건데 결국엔 서브프라임 사태예요. 그 이름이 서브프라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서브프라임을 몇 군데가 막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폭탄을 아직도 돌리고 있었던 거지 이때부터. 근데 결국엔 그래도 그 몇 개 큰 기업들한테 폭탄을 넘겨가지고 그걸 거기서 터트려 버리니까 새로운 폭탄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지금은 누구한테서 터질지 몰라. 이때처럼 또 어, 그런 뭐 이런 큰 기업들이나 투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떠안게 되면은 일반 개미들이 떠안게 되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 패닉 상태가 올 거예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 부자들은 돈을 갖고 있어요. 뭐 그게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를 바꾼다 그러면 뭐 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희귀 광석,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로 자기네들 돈은 꽉 쥐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달러는 터지고 여러분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지. 잘못하면은. 그런 일은 뭐 당장은 없을 확률이 높겠고 아직까지도 그렇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 빠져서 더 빠져서 더 빠져서 이렇게 좀 조정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좀 안정화된 정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지금 악습화에 됐던 정책, 안정화 정책, 그다음에 뭐 새로운 좋은 정책들을 다지고 올라가는 게 경제 활동으로 인한 경제 성장에 인한 주가 상승이 있어야지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로만 주가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였고 요 시기를 좀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현상을 바라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바로 V자 반등하면은 뭐 여기서 변고에서 잡아서 다시 우리도 타가지고 좀 크게 먹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얼마 못 갈 거예요. 이것도. 또 다시 이렇게 빠질 거고 적당히 끝내선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래야 바이든도 남은 임기를 조금 꾸준하게 결국에는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첫인상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미 끝났어요. 예, 첫인상은 끝났어 이미. 우리 바이든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바이든이 뽑히고 나서 트럼프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을 장식을 잘해야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면 지금 좀 못하더라도 한 2년차, 3년차쯤에 다시 잘해서 뭐 재선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가 워낙 많아서. 다만 이제 자기네들 당이 정권을 좀 차지할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게 내 유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정치는 뭐 제 문제는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이제 주가를 조금 확인을 해봤을 때 좀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어떻게 아무리 발악을 해도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더 상승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랑 물가 상승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와 이제
뭐 달러와의 관계인 거지 물가 상승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결국엔 이뤄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결국엔 이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은 합니다. 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손절을 하거나 예. 지금 당장 막 라인나우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며칠 지켜보고 아 이게 더 빠질 것 같다 싶으면 손절을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 지수를 좀 볼게요. 음.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한다기보다는, 음, 뭐 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이제 우상향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요런 박스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 기간 박스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빼놓고 박스를 좀 길게 가져야 돼요. 예. 박스를 좀 길게 가지면서 안정권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요런 박스권을 좀 가져야 돼요. 어쨌든 국내 지수도 결국에는 과거부터 보면은 포인트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 우상향 박스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예,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지만 이거를 여기서 분할하고 여러분들이 버틸 것인지 아니면은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절대 애매하게 걸치시면 안 돼요. 그냥 공포심에 그냥 요쯤 내려가면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한 절반쯤 내려오면 한 요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막 이딴 생각하고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손절해버리면 진짜 답 없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거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손절할 것 같으면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이 멘탈이 터져서 중간에 손절할 것 같으면 지금 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뭐 5년, 10년, 뭐 그 돈 없어도 되는 돈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분할을 하시는 거예요. 애매하게 걸치시는 시기는 아니다. 그냥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되게 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애매하게 걸칠 것 같으면 애매하게 버틸 것 같으면 손절하세요. 중간에 손절할 나는 여기서 막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혹여나 이렇게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 손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손절하세요. 그런 분들 지금 손절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근데 나는 이거 버텨. 나는 원래 좀 진득한 성향이고 좀 그런 성향이고 나 그 돈 지금 주식 투자한 돈 없어도 되는 돈이고 막 5년 10년 그냥 버틸라고 하면은 나는 나중에 뭐 분할 생각도 있다. 조금 이제 변곡이 이렇게 생기면 경제 성장 이제 좋아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괜찮아질 거다 하면은 주식 도담이가 지금부터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때는 내가 들고 있는 거에 분할 매수가 가능해. 그 정도 재력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셔도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손절하십시오. 괜히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막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할 거 마이너스 30%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분명히 생겨요. 나는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성격이 어떤지. 그대의 성격이 어떤고, 내 성격 어떠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중간, 내가 몰랐던 성격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좀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단타랑은, 지수 안 좋고 좋고는 단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단타는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단타는. 음.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이런 시간을 좀 길었어요. 좀 길고 이제 편집도 안 무편집을 올릴 거기 때문에 좀 길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좀 알고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긴축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알았다면 저 같은 분석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낼 수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좀 기분이 좀 그렇고 안 좋다기보다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씹소리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네. 제 스스로가 좀 그럴 수 있어서 그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거는 그냥 분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리먼 사태에 공부했었고 과거에 공부했고 지금 현재 긴축 정책에 대해 공부했고 그거를 응용하고 얘네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항상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좀 낼 수 있고 제 분석이 당연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분석해서 생각하고 저랑 여러분들의 의견도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주식 투자 활동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음모론이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폭탄이 터지면 달러 가치가 아예 사라질 거고 미국이 힘을 잃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외 부동산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개발도상국 부동산, 뭐, 동남아시아 쪽이나, 혹은 남미 쪽, 남미 너무 멀긴 한데, 그런 쪽에 땅을 좀 사두시던가, 우리나라 땅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두면 좋긴 좋은데, 차라리 그런데 약간 번화가 쪽, 그런 데나 뭐 이런 데를 좀 땅을 사두세요. 절대 아파트 뭐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아파트 뭐 몇 호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땅을 사셔야 돼요, 땅을. 그런 거나, 물론 아파트 값이 더 들쭉날쭉하고, 투자하기엔 더 그렇지만, 길게 들고 갈 거라면 땅이 낫습니다. 그런 땅을 보유하시거나, 혹은, 혹은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일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기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기름 이제 점점, 탈석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고, 은, 이런 거는 계속 가져가거든요. 예, 계속 들고 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코인, 코인이나, NFT 코인 있잖아요. NFT 이런 거. 좀 희소성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돈을 지키기에는. 코인도 토큰이에요. 토큰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 코인도 그냥 토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동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이 비트 동전인지, 뭐, 도지 동전인지, 뭐 이런 거의 차이고,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전에다 그림 그려주는 거거든요.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 거. 뭐 이런 고인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희소성이, 그런 걸로 화폐 가치가 변할 거고, 걔네들은 달러가 망하면 달러가 망한다고 달러를 계속 쓸까? 아니죠. 다른 새로운 화폐가 또 등장을 하겠죠. 어, 그런 것처럼, 뭐, 베,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야 그냥 동으로 그냥 뭐, 그 동으로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 새로운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그런 거, 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지키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 좀 지키고 돈도 좀 지키고 은행에 돈 넣어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5천만 원 이상 그거 못 받잖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 10억, 20억 들고 있으면은 뭐 최소 1억만 들고 있어도 아니 6천만 원만 들고 있더라도 나머지 1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은행은 의미가 없어요. 은행은 자기가 쓸 만큼만 해놓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적금에서 이제 목돈 해놓는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 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서울 이런 데 하지 마세요. 그 전쟁 나면은 제일 빨리 망할 때가 서울인데 지방 쪽 있잖아요. 부산이나 뭐 목포 막 아니면은 뭐 아니 그 조용한데 조용한 땅 있잖아요. 섬 땅 이제 관광지로 좀 개발이 될 만한 뭐 섬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차라리 사두자. 사두던가. 제주도는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좀.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좀 팁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